자, 이번 단어는 3.1운동 부분인데 이게 말은 3.1운동인데 실제 다뤄지는 분량은 이제 1910년대부터 3.1운동까지예요. 그러니까 3.1운동도 1919년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1910년대 독립운동사, 국내 독립운동사를 배운 거거든요. 그럼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개 얘기해 보죠. 상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가 자행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독립운동을 하기라는 거는 그 뭐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 결사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독립무군부, 대한광복회를 중심으로 한 그 비밀 결사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뭐 조선산직장려회 뭐 이런 여러 단체, 조선국권회복단 많이 있지만 아무튼 독립무군부와 대한광복회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해외로 넘어가면 만주, 연해주, 상하이, 미주 일대에 독립운동 기지가 또 건설되죠. 이게 이제 우리를 또 힘들게 하죠. 그죠?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혁명당이다. 그럼 신한혁명당은 어디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냐? 예를 들어서 대한광복군 정부다. 그럼 대한광복군 정부는 어디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문제도 인물 포커스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보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어떤 민족운동단체의 강령 중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호의 의원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남북만주에 상할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1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영부를 둔다. 그러니까 제가 친일 부호들 같은 경우 습격해서 뭐 죽이고, 그다음에 이 뭐 재물도 뺏고, 그다음에 뭐 우편 열차 습격하고 뭐 이런 곳이죠.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결성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를. 이상용 등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의 터를 잡고 조직하였다. 이 대한광복회는 국내에서 활동했던 비밀결사고요. 삼원보의 터를 잡고 만들어진 거는 경학사라고 하는 민정자치기구죠. 이게 1911년에 만들어지고 이게 부민단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요. 일본의 탄압이 있자 부민단으로 1912년에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이 삼원보는 이회영 선생의 재산이 다 투입된 거예요. 이회영의 재산을 가지고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광복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2번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 일부 인사가 이거 그대로 나왔네요. 그죠? 풍기광복단은 리더가 최기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경북 풍기라는 지역이지. 이게 1913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은 이시영, 서상일 이런 분들이 1915년에 만들어. 이시영 선생은 또 이회영 선생의 동생분이 되시죠. 이회영 선생님 가문은 6형제인데 6형제가 있는데 6형제가 모두 다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던 분들이죠. 이시영, 그 다음에 서상일 이런 분들이 만든 단체예요.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지죠. 대구 지역에서. 맨 처음에는 시회를 가장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두 단체가 합쳐져서 대한광복회가 된 거죠. 이 대한광복회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쪽으로 와볼까요? 대한광복회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비밀 결사죠. 이 단체는 비밀 결사예요.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이 단체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군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군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뭐 친일 부호집도 습격하고, 제가 이 과정에서 막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친일 부호들 습격도 하고 우편 열차 습격하고 뭐 군자금을 마련해서 이거를 또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기지로 보내죠.
그래서 대한광복회가 보냈던 그 독립운동 기지가 어디냐면 중광단으로 보내요. 그래서 중광단에서 북로군정서군 사관 양성소를 운영하죠. 그래서 이게 독립군 양성이죠. 독립군 양성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광단, 이 중광단이 운영했던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 이런 것들이 다 대한광복회에 의해서 유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해외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 거죠. 해외 독립군 기지.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해볼까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비밀 결사였고 민주공화정을 주장했고 군자금을 마련해서 해외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이게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민회와의 공통점이죠. 신민회도 이런 거 아니야? 최초로 민주공화정 주장했고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신민회와의 공통점에 대해서, 신민회와 공통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이게 정답이야. 그 다음에 3번. 중국의 항일 무장투쟁 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사도하자. 쌍사대동. 이건 나중에 할 텐데 무장투쟁사 할 때 할 거야. 이건 한국 독립군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쌍사대동.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자 여기 관내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의용대야. 조선의용대. 1938년에 한커우에서 만든, 이 한커우가 거기 우한이야, 우한. 우리 그 코로나 맨 처음에 18세기도 하여튼 맨 처음에 거기 한커우, 여기서 이게 만들어지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일 심리전과 후방 공작 활동을, 자 이게 이런 일을 했던 게 뭐지? 이게 중일 전쟁 때지. 그러니까 중일 전쟁 때 중국을 도와준 거야. 중국을 돕는 게 결국 일본과 싸우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다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의 형태로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독립의금부는 정리 한번 해봅시다. 1912년에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고 임병찬, 이 사람이 원래 의병장 출신이죠. 최익현의 제자, 이항로의 제자이기도 해요. 임병찬이 주도한 거죠. 비밀 결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복벽주의라는 거예요. 복벽주의를, 고종 황제를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고 했던 거죠. 조선왕조 재건, 복벽주의 운동을 펼쳤죠. 이 복벽주의 운동이 지금 들어보면 뭐 이렇게 좀 시대착오적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복벽주의 운동만이 독립운동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죠.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 아까 좀 했으니까, 자 1번 문제 기억. 공화국 아니라니까, 복벽주의라니까. 공화국 건설은 오히려 대한광복회지. 그 다음에 니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는 독립의금부라니까. 이건 지금 바뀌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비밀 결사다. 오케이. 독립의금부는 1912년, 대한광복회는 1915년. 기역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임병찬을 중심으로. 니은은 이거 바뀌어 있네. 박상진이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이고 부사령관이 김좌진이었죠. 임병찬은 독립의금부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뒤가 바뀌어 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경술련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그는 1만 녀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 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회영 선생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라고 해서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분이 아니냐. 참 경건해지죠.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매번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이크 잡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뭐를 조금 더 아는 거야. 그래, 국사 지식이 조금 더 있는 거야. 역사 지식이. 그거 말고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응? 이게 잘 봐요. 근데 사람은 다 돈을 목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회영 선생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진 돈을 조국을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가진 돈을 다 쓰신 거죠. 참 숙연해집니다. 이런 분들만. 목표가 다른 거죠. 두고두고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1번 조선 어학회 사건과 이회영 선생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회영 선생은 1932년에 밀정의 그 배신으로, 그러니까 밀정은 원래 배신자인데 밀정이 이제 일제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회영 선생은 이제 일본에게 체포되죠. 그리고 이제 옥고를 치르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조선 어학회 사건은 1942년에 일어난 거고 이회영 선생님은 193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942년에 일어난 거니까.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 이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학사를 조직하게 된 거. 삼원보, 서간도.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다라고 했는데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은 대부분 좀 그 종교계 인사들이 많죠. 그래서 기독교계 대표가 이승훈, 그 다음에 불교계 대표가 한용운, 천도교계 대표가 손병희, 뭐 이런 분들, 이 종교계 인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이 밖에도 민족대표 33명을 다 물어볼 수는 없죠. 네, 이렇게 돼. 이회영 선생님은 상관없어요. 이 민족대표 33인에는 이회영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균주의는 원래 조소왕이 써놓은 거예요. 1930년에.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이 또 중국 관내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국민당은, 이건 김구가, 나중에 배웁니다. 김구가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지자 민족혁명당에 불참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인물로 얘기하려면 김구라고 하면 돼요. 김구. 한국국민당은 김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고 4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이회영 선생님 얘기인 것 같아요. 이윤숙 여사님,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 되시죠. 이분이 쓰신 그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라고 해서 서간도 시종기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 참 이 여사님께서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그 먹을 밥 이런 것들을 안 먹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그 밥을 만들려고 몇 달 며칠을 굶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 돈이 많았던 그 부잣집 마느님이 참 그 재봉틀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독립군들 그 옷 꼬매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매번 얘기하지만 숙연해집니다. 진짜 이런 분들은 숙연해져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넘어가고요. 6번 한번 보시죠.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대요. 자, 을사조약 파기상소. 을사조약 파기상소. 우리가 했던 거 볼까? 최익현, 이 사람이 올렸죠. 그 다음에 이상설, 이런 사람. 1906년에는 이동영 등과 함께 간도 용종촌에서
서전서숙을 설립했대. 1906년에. 나왔네 답. 이상설 선생이죠. 항일 민족 정신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다. 1907년에는 이준, 이휘종 등과 함께 고종의 헤이그 특사, 그렇죠? 이상설 선생이에요.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하려다가 일본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궐석 재판이 진행되어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상설 선생은 다시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1911년에 권업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 권업회가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 이걸 수립하게 되는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이 되시죠. 정통령. 이게 다 이상설 선생에 대한 선배. 물산장려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물산장려운동은 뭐 조만식, 이상재 이런 분들인데, 조만식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훈영, 뭐 안재홍 선생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단원이 아니니까 여훈영.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이게 정답이고, 국민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국민대표회의에는 참석하실 수 없어요. 우리 이상설 선생은 1917년에 순국하시거든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니까 아마 살아 계셨다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밀사로 임명되었고, 1909년 밀산 한흥동에서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하였고,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이상설. 옳지 않은 것. 권업회 결성한 거 얘기했죠? 1911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용정, 북간도 용정, 1906년. 13도 의군에 참여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이 13도 의군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만들어졌던, 불톡에 만들어졌던 의병연합 군대거든요. 여러분들 13도 창의군 아니에요. 13도 창의군은 우리 구한말 의병 서울 진공작전 했던 그거고, 이 13도 의군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만들어졌던 의병이 이주해서 만들어졌던, 의병 세력이 이주해서 만들어졌던 이 13도 의군이죠.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3도 의군도 1911년에 다 만들어지거든요.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한 거는, 이거는 그 1919년에 3.1운동 이후인데, 이건 이상설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이상설 선생은 1917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한 거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단체거든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단체인데, 이게 1917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 러시아 혁명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게 대한국민의회를 결국 3.1운동 이후에 결성하게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고요. 자, 인물 문제들 지금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이회영 선생님도 나왔고, 이상설 선생님도 나왔고. 9번 한번 보죠.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이 만들어졌대요. 형성되어 자치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 이거죠. 이곳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예요. 불톡이죠. 불톡.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권업회라는 독립운동단체, 불톡 맞고요. 신흥 강습소는 서간도, 대한광복군 정부도 맞고, 1914년. 신규식 박은식 동제사는 상하이. 우리 상하이와 관련된 단체 좀 한번 대볼래요? 동제사.
내용 빼고 1912년. 그 다음에 신한혁명당, 대동보국당 먼저. 신한청년당부터 합시다. 신한혁명당부터 합시다. 신한혁명당 1915년 뭐 같은 해예요. 대동보국단 1915년. 신한청년당 1918년. 이게 저기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죠. 그렇죠? 이 신규식 박은식 선생님의 활동이 굉장히 크죠. 우리 김규식 아니야. 신규식이야. 동제사가 조직됐던 건 상하이다. 정답은 위치 찾는 문제예요.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넘어가고요. 11번 한번 보죠.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했대요.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사업장, 이거 기억나세요? 사탕수수 애니깽? 철도 공사장 등에 일하며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 노동이민과 함께 사진결혼,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사진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합성협회와 같은 한인단체가 결성되기도 했다. 뭐 한인합성협회, 그 다음에 뭐 공립협회. 근데 이거는 이제 한인합성협회는 하와이죠. 이게 이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죠. 미주. 크게 보면 미주라고 해도 돼요. 미주. 미국.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된 거는 밀산부라는 지역이에요. 이 밀산부는 소련과 만주 국경지대거든요. 여기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밀산부예요. 여기서 나중에 그 무장독립투쟁사 할 때 간도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일로 이동해서 대한독립군단,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여기서 만들고 스보보는이로 이동을 하죠. 그 한흥동 얘기하는 거야. 관련 없어. 독립운동단체인 권업회가 만들어진 건 불톡, 블라디보스토크야. 자치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은 서간도야. 군사양성기관인 이거지.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 1914년. 박용만. 그리고 이 대조선국민군단에 국내 지부가 하나 있는데, 국내 지부 뭐였죠? 조선국민회. 기억 안 나죠? 그리고 또 이거와 같이 비교해서 잘 나오는 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대한인 국민회와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 이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단체고, 이게 1913년에 만들어지죠. 흥사단이라는 단체. 이 흥사단도 이거와 같이 국내 지부가 있어. 한참 있다가 만들어지는데, 이 국내 지부가 뭐냐면 수양동회. 수양동회. 이런 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 1926년에 수양동회. 이런 것들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된다고. 정답은 4번. 박용만. 원래 국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무장투쟁을 좀 선호했고,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을 멀리 떨어진 뭐 미국이라든지 상하이와 같이 멀리 떨어진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자치론이라든지 실력 양성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외교독립론 이런 걸 선호했는데, 박용만은 미주에서 활동했는데 외교독립론을 굉장히 강력히 비판하고 무장투쟁론자죠.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하려면 만주나 연해주 이런 데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미주에서 무장투쟁을 강조했던 분이니까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대조선국민군단이 답으로 떴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보죠.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 평남 강서군 출생이고 독립협회에서도 활동하셨고 점진학교, 신민회,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고 투어 끝에 참여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학교 근대학교 배울 때 점진학교 이거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신민회 조직. 신민회의 부회장이 누구였죠?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때도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개조파. 이게 다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옳은 것? 흥사단. 1913년. 안창호 선생님도 미국, 그 다음에 뭐 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 블라디바 안 가신데 국내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아이고 참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그 다음에 2번 한인애국단을 창단한 건 김구죠.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1931년에 만들죠.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32년에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이제 일어납니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안창호 선생님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지 않아요.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을 연재했던 건 독사신론은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 책인데 1908년에 신채호가 썼던 글입니다. 책이죠. 신채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지금 계속 지금 문제 유형을 보면 인물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묻는 건데 이 독립운동가가 어느 단체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엽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능이나 한능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독립운동단체가 어디에 있느냐 정도 대략적으로 알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인물을 뽑아서 물어보고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단체의 연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그는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한성으로 올라와 무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시위대 장교로 군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강화도 진위대 대장 시절에는 공금을 횡령한 강화 부윤이 자신을 모함하자 군직을 사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군인이면서도 계몽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강화읍에 보창학교를 만들었대요. 세워 근대적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 예산을 전후하여 무력항쟁과 친일파 대신 암살 등을 계획하였으며 강화 진위대가 군대 해산에 항의하여 봉기하자 이에 연루되어 체포되기도 하였다. 야, 되게 어렵다, 그죠? 이분 이동이에요, 이동이. 우리 이동이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동이 하면 기억해야 될 게 한인사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이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한인사회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어요. 1918년에. 근데 이 사회주의 단체를 만든 이 이동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죠. 그래서 하바롭스크에서 한인 사회당을 만들어요. 1918년에. 그게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하바롭스크 한인 사회당 1918년. 선생님, 이 자료를 읽고 어떻게 이동이라는 걸 압니까? 보창학교를 뭐 키워드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이동희 선생이 이렇게 군인이었고 학교도 세웠고 군인인데 계몽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보창학교 이런 학교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1번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참여하였다. 여기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면 옳지 않은 것.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에도 이동희 선생님이 참여를 하죠.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 결성한 것도 맞고 대동보국단을 조직하여 1920년 대동보국단 조직은 진단이라는 잡지를 이거는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분들인데 이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신규식, 박은식 이런 분들이라고. 관련이 없어. 동제사도 마찬가지야. 동제사도 다 이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지. 그 다음에 4번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임시정부.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지는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정통령이 누구? 이상설. 부통령이 누구였어? 이동희.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이동희인지 몰라도 이동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한인사회당, 대한광복군 정부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유추할 수도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이 자료에서 보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희 선생의 어떤 그 양력을 좀 머릿속에서 가만히 이걸 보면서 가만히 몇 번씩 반복해서 좀 읽어보라고. 한 두세 번.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한 번 죽음은 인간의 면할 수 없는 바이니 개 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가. 황천의 명령을 받들고 일체의 못된 굴레에서 해탈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혈전. 이게 대한독립선언인데 이게 제가 수업할 때 이번에 정정해 드렸죠. 과거에는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무호독립선언이라고 이제 하면 안 되고 그냥 대한독립선언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무호독립선언일 때는 기미독립, 3.1운동 이전에 이게 발표됐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컸어요. 근데 이게 이제 3.1운동 이후로 밀렸죠. 지금 해설도 잘못돼 있어요.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한독립선언이라고 하고 이게 1919년 3월 11일로 이게 바뀌었다고. 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답은 지장이 없는데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야. 바뀌어가지고 기미독립선언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 의의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퇴색돼요. 이게 기미독립선언 이전에 나왔던 문서라고 해서 중요했던 거거든. 독립선언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917년에 신한혁명당에서 발표했던 대동단결선언 있잖아요. 저는 제가 수업할 때 이 대동단결선언을 저는 최초의 독립선언문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중요해질 거예요.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져요. 대종교가 창시된 거는 정확히 얘기할게요. 원래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단군교라고 해서 만든 게 1909년이고요. 이 단군교가 대종교로 이름을 바꾼 건 1910년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종교가 창시된 건 1910년.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 근데 여기가 만약에 어떻게 되는 경우는 1909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단군교를 대종교로 본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이 조직된 건 1931년이고요.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건 충칭에서 창설되죠. 1940년. 건국동맹이 조직된 건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야? 나네요, 나. 1919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전에 1918년 무오년에 만들어졌던 지금 바뀐 이론으로 가든 뭐 답은 바뀌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나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지금 우리 매핑 블랭크 노트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설 잘못돼 있어. 해설은 우리 그전 해설이 그대로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3.1운동입니다. 이제 3.1운동의 배경 전개의 3.1운동의 배경. 3.1운동의 배경도 진짜 복잡하죠. 국내적 배경도 있고 국외적 배경도 있고. 국내 배경 제일 큰 게 뭐죠? 고종의 독살설이죠. 그 다음에 국외 배경 중에서 큰 게 미국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그 다음에 레닌의 그 어떤 약소 민족 국가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는 그 레닌의 선언, 이런 것들이 국외에서 막 영향을,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국외적으로 외교 활동을 한 것도 있어요. 뭐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에 파견돼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거나 이런 노력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이제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분위기의 전환, 이런 것들도 3.1운동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전개, 의의도 되게 크죠. 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의 신호탄 역할을 했잖아요. 이게 최초의 아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 아니에요? 그럼 1번서부터 봅시다.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모든 나 이런 말이 어디 있니 도대체. 문제에서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라니.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는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승전국의 논리죠. 그러니까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그 약소 민족들은 자결,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 이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고, 어디까지나 승전국의 논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3.1운동 전에 28 독립선언 일어나잖아요. 그 28 독립선언에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조선청년 독립단이 뭐라고 했었어요?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시켜달라. 그게 28 독립선언문의 되게 중요한 문항이죠. 이건 틀렸어.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2번. 상하이의 신한청년단, 신한청년당이라고 해도 되고 단이라고 해도 돼. 신한청년단은 파리 강하이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죠. 근데 이후에 김규식이 파리로 가 있을 때 신한청년당이 뭘로 바뀌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도 들어가고 신한청년당의 활동에도 들어가는 거죠. 맞아. 이게 두 개는 다 배경이네, 배경. 그 다음에 3번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도 이거는 이제 전개죠. 전개. 미주에서도 막 펼쳐지잖아요. 한인 자유대회라고 해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그렇지. 여기서 승전국은 일본이니까 여기서 일어난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 민족운동이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막 주는 거죠. 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죠. 2019년 문제인데 제가 이거 여기 가면 이거 볼 수 있다라고 했던 이 탑이 뭐예요? 이거 뭐야? 이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이게 탑골공원이에요. 여기 이제 요즘에 여기 가면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장기 뛰고 바둑 뛰고 그러신다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하시지만 다음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이게 뭐야? 탑골공원. 일제강점기에는 이 탑골공원을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파고다 공원이 이거야.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 여기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시는 분 있어. 한성부 도시 개조 사업 과정에서 조성되었다. 맞아요. 맞아요. 한성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원으로 이게 조성이 되죠. 민족대표 33인이 이 장소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거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한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입니다. 이거는 이 장소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거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왜 민족대표 33인은 탑골공원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 않았느냐? 맨 처음에 이걸 계획했던 이 민족대표들은 이게 시위가 확산되면 오히려 우리 많은 죄 없는 불쌍한 백성, 국민들이 죽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걸 알리고 자기네들이 자진 체포되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런 우리가 이렇게 독립의 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해외에도 보여주고 뭔가 국내에도 뭔가 이렇게 고무적인 이 상태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건데 맨 처음에 민족대표 33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세운동이 전개가 된 것이죠.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래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정답은 3번. 18번 밑줄 친 기억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 전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만세 독립운동이다. 이 인도의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가 이제 간디, 그 다음에 네루 이렇게 되죠. 이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거네요. 이 세계사 편력은 네루의 딸이었던 인디라 간디에게 아버지가 써서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입니다. 인디라 간디는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시기도 하죠. 이 네루의 딸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암태수작쟁이는 1920, 제가 이 1923년 이 연도수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정우의 선언이 발표됐다? 이건 1927년. 이 정우의 선언은 1927년 11월에 발표된, 월 쓰지 말고. 정우의 선언은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 영향을 줘요. 죄송합니다. 1926년 11월.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죠.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건 1912년. 그러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옳지 않은 건 이게 답이야.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는 민립대학 설립운동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192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922년에 우리 2차 조선교육령 이거와 관련돼 있죠. 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면서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자, 19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20번도 풀어보십시오. 3.1운동에 대한 얘기라서. 자, 오케이. 잠깐 쉬겠습니다. 너무 첫 번째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잠깐 쉬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가죠. 잠깐 쉬겠습니다.